자, 1학년 여러분들, 우리 인사하고 수업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프라인 개학을 하나 했더니 클럽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부분이 확산이 돼서 다시 이제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 할지 좀 기약 없이 좀 밀리게 되었습니다. 쌤도 참 답답한데요. 짜증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더 이상의 사실 발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상황을 볼 때 이렇게 좀 두 가지 시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이렇게 모르겠다, 짜증나,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야? 라고 좀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그럼 이 상황에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건데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좋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고요. 그게 1, 2년 쌓이고 10년이 쌓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말 달라집니다. 그래서 쌤도 생각을 해봤어요. 좀 답답하기도 한데, 그러면은 그래, 어차피 이 진도를 충분히 뺀 이후에 그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질문도 많이 받아주고 문제풀이나 이런 그 개념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주로 많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 이 개념 학습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걸 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할 거리를 정말 잘 준비해서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는 정말 그 주로 소통하고 또 질문 받고 그렇게 이렇게 문답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많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좀 수면 위에 쌓여있던 개념들이 좀 유기적으로 합쳐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모두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지고 항상 매사 어떤 일을 대할 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결과들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반복 복습을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차함수의 최대초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들을 조금 더 개념을 좀 심화적으로 보고 그 후에 이제 이후의 학습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내린 결론은 사실 요겁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2차함수와 1차함수의 관계로만 보겠지만 이제 수2에 가면 3, 4차 함수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 3차 함수, 4차 함수가 다항식으로 구성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런 함수들을 다항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항함수 두 개가 존재한다. 그러면 두 개는 이렇게 빼서 한번 관계식을 관찰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뺀 다음에 이 빼면 역시 이것도 다항식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다항식은 최고차항과 차수와 인수정리 이 세 가지로 보기로 했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뺀 함수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다항식을 바라보는 가장 정통한 방법입니다. 자, 왜냐? 사실 쌤은 이제 근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평가원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한 교육과정 해설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 해설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항목들과 지침들이 나오는데요. 다항식은 이 인수정리, 최고차항 계수, 차수 이 세 가지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평가원에서 제시한 그 기준대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 때 가장 그 베스트 코스의 이제 문제풀이가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요거 한 번 더 연습할 수 있도록 문제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한테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정말 그대로 나왔습니다. 3학년 이번 3월달 나형의 26번에 보면은 정말 그대로 요런 함수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차 함수의 식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고 또 지금 할 이 방법 그대로 식을 구했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말 유의 깊게 들으시고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반드시 요 시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시야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문제는 그 일품 문제집 49페이지에서 가져온 겁니다. 자, 5번 문제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5와 1차 함수 y는 x 플러스 b가 있고요. 두 개의 함수의 관계가 지금 이 그래프처럼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하라는 거는 실수 A, B에 대해서 A하고 B를 더하라는 겁니다. 자, 아마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주어진 게 교점이 2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미지수가 2개네? 그러면 2개를 대입을 해서 연립방 정식을 풀면 A하고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A하고 B를 구했으니까 2개를 더하면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단계가 굉장히 많죠? 자, 식을 숫자를 대입해야 되고요. 연립방 정식을 푼 다음에 그 과정 자체가 계산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A하고 B를 구해서 A 플러스 B를 구한다 라는 이 4단계로 생각을 하고 풀이 과정이 굉장히 길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과 비교해서 이 인수정리가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2종류의 함수가 주어져 있죠. 다항함수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2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으니까 2개의 차를 가지고 우리가 볼 거잖아요. 자,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5 빼기 x 플러스 b. 자, 2개를 빼면은 우리가 이 교점을 가지고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식을 세울 수 있었죠. 자, 그러면은 두 근이 마이너스 3과 2니까, 자, 2개를 뺀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바뀌겠죠. 근이 마이너스 3이고 2고, 그 다음에 최고 차항의 수가 얘가 1이기 때문에 얘도 최고 차항의 수가 1인 함수가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a하고 b를 따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a가 뭔지 b가 뭔지 각각 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a 플러스 b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면 그렇게 구하는 게 베스트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2개의 식이 만들어졌는데 이 식은 항등식이죠. 왜냐면 이 식이랑 이 식이 좌변과 우변이 완전 똑같으니까. 자,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이 주어지면 우리 뭐 할 수 있었죠? 대입할 수 있었죠. 그쵸?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하더라도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수를 대입하면 좋을까요? 자, 우리는 a 플러스 b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b가 있고 여기 a의 부호만 바뀌어지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나오니까 a 플러스 b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끝났습니다. 자,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 하면 끝납니다. 자, 보시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그 다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 나오겠죠. 자, 좌변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얘 플러스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 바로 나갔죠.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넘겨주고 얘를 넘겨주면은 따라서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는 3이다. 바로 구할 수 있죠. 짱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쌤이 인수정리를 이렇게 풀어줘서 이게 원래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방법 말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얘가 몇 줄이 나고 계산이 얼마나 되는지. 쌤이 계속 얘기했지만은 뭔가 계산이 많아지는 거는 시험 때 여러분들께 타격이 다 됩니다. 쌤이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치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오프라인 계약 이후에 얘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최대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때 여러분들이 타격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그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이 인수정리입니다. 인수정리 이러면 지금 3줄 만에 끝났어요. 바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세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인수정리.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쌤이 지난 시간에 Z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4y는 20년 이상 나왔으니까 그냥 상식으로 외워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교과서든 이 평가원이든 자주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기억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상식이 돼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그거를 계산해서 일일이 밝히지 않고 그 과정 없이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기울기가 1인 y는 x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근데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자, 우리 중학교 때 삼각 b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삼각 b의 탄젠트 값이 기울기랑 같았다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자, 왜냐면은 자, 정말 좋은 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는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자, 우리 데카르트 성님이 이 평면을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좌표 평면이라고 계속 들어왔습니다. 예, 좌표 평면 맞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앞에 빠져있는 두 글자가 있습니다. 자, 뭐 두 글자가 있냐면요. 사실 이 좌표는요. 직교 좌표 평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이 좌표를 구성하는 요소가 x하고 y가 있잖아요. 자, 이 x하고 y가 서로 직교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얘는 직교 좌표계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계속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모든 좌표계가 직교 좌표계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극좌표계도 있고요. 다른 많은 좌표계가 있는데 얘는 직교 좌표계입니다. 자, 그 말은 이 좌표 평면에서 이 직교의 성질을 굉장히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있어요. y는 x. 그러면은 이 y는 x라는 직선과 x축 사이에 각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럼 걔가 세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기울기라는 것 자체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울기 처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증가량을 x 잡고 얘를 y 프라임이라고 잡으면요. 자, 이거의 기울기가 1이라는 거는 이 x 프라임 값과 y 프라임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은 우리 직각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이 각 세타에 대해서 자, 이 밑변과 높이의 비율을 탄젠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탄젠트 값이고요. 이 기울기가 1이면은요. 탄젠트 값이 1일 때 각도가 45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45도가 각도인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요. 자, 직각이 있고 45도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얘도 45도가 나오겠죠. 자, 그럼 얘는 직각 2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의 길이의 비는 1대 1대 루트 2였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쌤이 도대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기울기가 1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자, 얘가 y는 fx라는 2차 함수가 있고요. 자, y는 gx라는 1차 함수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점을 두 개를 같게 만들어 놓은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두 교점을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근은 이렇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정식을 작성을 한 다음에 근각계수를 맞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를 구하라면 참 좋겠는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를 구하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두 근의 차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두 근의 차는요, 우리가 원래는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변형시켜서 밝혔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였기 때문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플러스 2 알파 베타였죠? 즉 여기서 알파 베타를 4개를 빼준 값, 그리고 원래 제곱인데 얘는 제곱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구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수 맞춰서 두 근의 합을 구하고 곱을 구해서 곱셈 공식 변형시킨 다음에 이것도 계산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뭐 물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울기가 1인 경우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1인 경우, 자, 뭐냐면요. 자, 봅시다. 기울기가 1이니까요. 자, 우리 이렇게 x축이랑 평행하게 직선을 그어보면요. 자, 얘는 45도가 됩니다. 자, 얘가 45도고 사실 얘도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아래 위로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45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 길이는 A의 X좌표와 B의 X좌표 두 개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얘는 45도이고 얘가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직각 이등변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얘도 자동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이 빗변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의 1대1대 루트이기 때문에 루트 2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대박입니다. 자, 이거 많이 사용하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두 근의 차의 절대값은요. 이 AB 의 길이의 루트 2분의 1배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할 주제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자, 오늘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2차 함수를 배웠고 최대 최소를 배웠습니다. 자, 계속 그래왔듯이 중학교 내용에서 확장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학교 때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다뤘는지, 어떤 것들을 또 주안점으로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할 거고요. 자, 그럼 어떤 것이 확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중학교 때까지는 제한된 범위라는 게 없었습니다. 무조건 실수 전체에 대해서만 봤었어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추가가 되는 거는요. 제한된 범위가 생깁니다. 그럼 이 제한된 범위 하에서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잘 따라오시면 오늘도 굉장히 많은 학습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살펴볼 거는 중학교 때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공부했는지 다시 한번 리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미 한 부분들도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요. 자,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이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함수를 배웠는데 2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갈린다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 2차 함수에 대해서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앞으로 만날 모든 곡선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런 2차 함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얘기했었죠. 반대로 이 2차 함수는 위로 볼록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니까 얘를 90도 회전해서 아래로 볼록이다.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작으니까 얘를 90도 회전해서 위로 볼록이다. 아마 이렇게 기억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2차 함수부터는 곡선입니다. 1차 함수까지는 직선이고요. 2차 함수부터는 곡선입니다. 자, 곡선은요. 모든 곡선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맛배기로 살짝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얘가 3차 함수의 개형입니다. 자, 얘는 물론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넘어가는 이 경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뭐라고 하면요,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코로나 사태가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얘가 지금 아래로 볼록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증가하더라도 이 증가세가 둔화되는 이 지점, 얘는 좀 증가세가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세가 둔화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어렵다 라면서 변곡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 변곡점이 그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볼록밖에 없다. 곡선은. 그리고 그거의 경계는 변곡점이다. 근데 변곡점은 어차피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가서 할 거니까 변곡점은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근데 걔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의 경계가 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사고를 항상 찍어 누르셔야 된다. 이 두 가지 틀로 보셔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는요, 우리가 축, 대칭성, 최대최소 이 세 가지밖에 안 봤습니다. 자, 축은요, 다른 말은 아니고 이거와 굉장히 유사한 이 꼭지점이란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은요, 대칭축이니까 직선이고요, 꼭지점은 점입니다. 자, 축이라는 거는 대칭축이기 때문에 그 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 이 축이 되는 거고요. 즉 x는 p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축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꼭지점의 x좌표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축의 좌표를 대입한 값이 꼭지점이 되고요. 이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2차 식을 이렇게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왜냐하면 2차 함수의 핵심 자체가 축이고 꼭지점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축 중심으로 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대칭성 얘기했었죠. 우리 지겹게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 자,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다. 즉 y는 0과의 교점이면은 이 교점을 알파와 베타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 함수를 ax-알파 곱하기 x-베타라는 인수를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고, 이 두 개의 중점이 바로 꼭지점이다. 아, 축이다. 자, 왜냐 대칭이기 때문에 이 P로부터 거리가 같기 때문에 그거의 중점이다 라는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와서 한 가지 더 얘기한 거는 인수 정리를 얘기하면서 y는 0과의 교점뿐 아니라 일반적인 y는 k와의 교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얘를 우리가 알파 프라임, 얘를 베타 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얘는 지금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함수와 y는 k와의 관계이죠. 자, 두 개의 관계는 차의 함수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k는 교점이 알파와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얘기했었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2차식을 우리가 2차 함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k.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의 중점이 프라임이죠. 중점이 바로 축의 좌표다 라는 거 기억하라고 하셨죠?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자,
자, 이렇게 최대 최소 단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최대 최소는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최대 최소를 볼 건데요. 자,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때는 뭐만 존재한다 그랬죠? 자, 딱 보기에 가장 낮은 지점이 하나 있죠.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 즉 최고차항의 계수가 0보다 클 때는 최소값만 존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딱 봐도 제일 높은 지점이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이럴 때 최대값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 즉 최고차항이 0보다 클 때는 최소값만 존재하고, 근데 그 최소값이 어디서 존재하느냐? 바로 이 축, 즉 꼭지점에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인 꼭지점. 두 개 동시에 두 개 공이 꼭지점에서 존재한다. 역시나 최대값도 머무르는 지점 자체가 꼭지점이기 때문에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거를 대입한 이 값이 바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다 라고 이야기한 게 중학교 때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은 수업 시간인데 쌤의 모습이 참 많이 바뀌었죠? 쌤도 봄을 맞이해서 여름이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머리 색깔도 한번 좀 밝게 바꿔봤고 헤어스타일도 좀 변화를 줘봤습니다. 괜찮나요? 내가 딱 이렇게 자르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교실에 앉아있었으면 바로 반응이 확 왔을 텐데 그런 반응을 바로 느낄 수 없어서 굉장히 아쉽고 현장감이 좀 떨어져서 못내 아쉽네요. 자, 어쨌든 이게 온라인 강의와의 또 강점인 것 같긴 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이렇게 중간에 이제 커팅을 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막히는 부분 없이 좀 아주 양질의 그런 수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참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하던 수업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가 없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중학교 때까지 다뤘고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이야기하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이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가장 이차함수답게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차함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맞게 최대 최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 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가 좀 있어요. 자, 무슨 단어냐면 유형화라는 단어입니다. 자, 기본 개념이 딱 있는데 이 문제 스타일에 맞게 푸는 방법이 다 달라져. 접근 방법이 다 달라져. 그래서 그 유형을 외워버려요. 그러면은 익숙한 유형들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시험이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야 될 모의고사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이제 그러면 그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끝나는 건가요? 난 영원히 최대치가 92점인가 92점을 맞는 것도 높은 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단원이 갖고 있는 특징에 가장 맞게 또 교육과정이 제시하고 있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차함수 지난 시간에 정리할 때 축과 또 대칭성과 최대 최소 그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차함수의 가장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칭축입니다. 그래서 대칭축이 있고 대칭이라는 성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 대칭축에 대해서 새로운 건 아니지만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여기도 표시해놨지만 증가하고 감소의 경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쌤이 변곡점 얘기하면서 곡선은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두 개만 있다 그랬고, 이렇게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바꾸는 경계를 쌤이 변곡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계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계라는 말이 그 대학교 가면 원서로 배우거든요. 이 경계라는 점을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게임할 때 막 크리트 쳤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라는 건 정말 이 크리틱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볼록성의 기준은 변곡점입니다. 곡면의 성질. 그런데 이렇게 증가와 감소를 나누는 경계가 바로 대칭축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프 보시면은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클 때는 이 대칭축을 중심으로 해서 축보다 왼쪽에 있는 부분은 내려오고 있죠? 즉 감소하고 있죠? 자, 반대로 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감소와 증가의 경계가 바로 대칭축입니다. 그리고 최고 차이 계수가 0보다 작을 때는 대칭축을 중심으로 축보다 왼쪽일 땐 증가하게 되고 축보다 오른쪽일 때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이 대칭축은 증가와 감소의 변화의 경계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따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따져야 될 거는요, 최고 차이 개수의 부호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최대 최소니까 뭔가 값이 가장 크고 작고 이런 거에 영향이 있잖아요. 그 말은 값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자, 그거의 기준이 물론 대칭축이지만은 일단은 이 최고 차항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갈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최고 차항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먼저 따져주셔야 될 건 최고 차항의 개수인데요. 최고 차항의 부호가 0보다 크면은 아래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본인도 여기에 축보다 왼쪽에선 감소하게 되고 축보다 오른쪽에선 증가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최고 차항의 개수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되기 때문에 축보다 왼쪽에선 증가하게 되고 축보다 오른쪽에선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최고 차항이 0보다 클 때는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축에서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시다. 그럼 계속 얘기해왔지만 같은 거리라는 거는 접을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 축에서 같은 거리에 떨어지는 값들은 같습니다. 그쵸? 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나 축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값은 커지게 되죠. 축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게 됩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큰 아래로 볼록의 함수 특징입니다. 자, 반대로 축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값들은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고 차이 개수가 0보다 작을 때는 자, 역시나 축과의 거리가 같은 점들은 위치가 같습니다. 그러나 축에서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양쪽 공이 값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축에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값들은 커지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래서 최대 최소를 따질 때는요, 두 가지 기준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요, 최고 차이 개수의 부호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축 기준으로 값이 커지고 작아지는 경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차이 개수의 부호를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최대 최소는요, 축의 위치에 따라서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명심하세요. 자, 최고 차이 개수의 부호를 가장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판단해서 축보다 먼지, 축보다 가까운지 이 축과의 거리가 이 최대 최소의 판단의 핵심입니다. 자, 최고 차이 개수의 부호와 그 다음에 축과의 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 겁니다. 자, 지금부터 자, 문제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5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입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판단하셔야 될 게 최고 차항의 개수였죠? 자, 보시면 최고 차항의 개수가 3이네요. 자, 그럼 최고 차항의 개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것들을 일단 파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세요.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고 차항의 개수를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축을 판단해야지 축에서 먼지 가까운지를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축을 판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저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거죠. 자, 완전 제곱식 바꾸기 위해서 그냥 3을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래서 이거의 1차 계수의 절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야 되기 때문에 해주면 3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2. 자, 즉 우리가 판단한 거는 축을 판단한 겁니다. 자, 축이 1이라는 걸 판단한 거죠. 자, 근데 쌤이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릴 때 x축이랑 y축을 그렸나요?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왜 안 그렸냐면은 이 차함수의 최대 최소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차항의 계수랑 축의 위치만 알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도 그래프를 그릴 때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만 딱딱 심플하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그래프의 개형이랑 축의 위치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쌤도 그래프의 개형이랑 축의 위치만 표현한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딱딱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축에서의 이제 위치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최고차의 수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축보다 멀면 멀수록 점점 커지게 되죠. 즉, 축보다 거리가 먼 놈이 가장 큰 놈이 되겠다라는 걸 알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마이너스 2가 3보다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 이렇게 표현이 돼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그래프가 제한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최 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축, 꼭지점의 최소값을 갖겠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명심하십시오.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장 먼저 판단해 주셔서 그래프의 개형을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찍어주시고 완전히 옵션 바꿔서 축에서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판단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게 가장 이차함수적인 것이고요. 여러분들 절대 유형화시켜서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기조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큰 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가실 거고요. 최소값은 x가 1일 때 계산을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보시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자,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건 역시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장 먼저 보셔야 되죠.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위로 볼록인 함수의 개형을 갖겠다 라는 걸 판단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축의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완전 내옵션 바꿔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의 제곱은 4를 더하고 빼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6으로 바꿨기 때문에 축이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거 알았죠?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범위가요, 얘가 마이너스 4가 아니고 마이너스 1입니다. 범위가 이 축 안에 포함되지 않아요.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겠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왜냐? 축에서의 거리로만 볼 거거든요. 축에서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크고 축에서 멀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그것만 이용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이쯤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이 이쯤 있겠죠. 그럼 함수는 사실 요만큼만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까운 놈, 그 다음 최소값은 축에서 먼 놈, 이 최소값이 되겠죠. 즉, 큰 값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가질 거고요. 최소값은 x가 1일 때. 자,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계산을 맡기겠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풀면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거.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쌤은 개형이랑 축밖에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자, 개형을 판단하기 위해서 최고차의 개수의 도를 가장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축의 위치를 판단하셔서 축에서 가까운지 먼지 그게 최대 최소 판단의 가장 핵심이고 기준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문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4번은요. 함수가 풀로 주어지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최대값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를 구해라 라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구하고자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고 싶고, 어쨌든 얘를 최고차항도 있지만은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야지 축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고 최소값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고 꼴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함수를요 우리가 축을 알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k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아, 그러면은 만약에 주어진 범위 안에 마이너스 3이 포함되면은 마이너스 3에서 최소값 k 마이너스 9를 갖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보니까 마침 범위에 마이너스 3이 여기 안에 들어갑니다. 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k 마이너스 9구나. 자, 라는 것들 명심하십시오. 일단,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를 갖고 축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구하고자 하는 게 k-9죠? 자, k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최대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쓰기 위해서 축에서 누가 더 먼지를 판단해야겠죠? 자, 보시면 마이너스 4하고 2가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 2가 더 많이 떨어졌죠. 아,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이 2라는 값이 최대값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x에다가 2를 대입한 값이 최대값입니다. 그러면은 2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9가 18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최소값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k-9라고 구해놨었죠? 맞습니다. 그럼 k-9가 여기 있고 얘만 넘겨주면 k-가 바로 나오겠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18 빼기 25 해서 마이너스 7 바로 이렇게 구해줍니다. 여러분들 k-9를 구하기 위해서 k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k-9를 바로 구할 수 있을 때에는 바로 구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걸 명확하게 표시해놔야 됩니다. 쌤은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축의 위치를 판단을 했고 축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라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k-9만 구하면 되겠다. k-9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사용하다 보니까 k-9를 구할 수 있는 번호 형태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꼴 정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꼴을 먼저 명확히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다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실생활 활용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더 많은 수학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또 실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생기부에 적기 위한 그 보고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모토에 가장 맞습니다. 자, 그 전까지도 계속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 수학과 실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거를 정말 현실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과정이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희고등학교에서 그거에 가장 맞는 수업으로 보고서 수업을 이야기했었던 거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 수학적 모델링 과정을 거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생기부에 작성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모델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 수학적 모델링이라는 거는요, 실생활을 이 수학이라는 도구로 해결하겠다는 말입니다. 실생활에 굉장히 산적해져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실 고1까지는 2차 함수형까지 밖에 못 배워서 여러분들 굉장히 이걸로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2학년만 올라가더라도 이제 수학 1에서 함수를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함수를 다항 함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함수들은 그 다항 함수를 넘어선 초월 함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초월 함수들을 가지고는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수학적 모델링은요, 우리가 배운 이 수학적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2차 함수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2차 함수를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 실생활 문제는요, 주어진 상황을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2차 함수라는 툴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꼴 정리인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어떤 꼴로 정리하느냐? 2차 함수라는 꼴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범위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차 함수와 범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계속 이러한 형태로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바로 문제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교과서 67페이지에 있는 문제 5번입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담장 아래의 길이가 8m인 울타리를 디귿자 모양으로 만든다. 자, 디귿자 모양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얘는 비어있다는 거죠. 디귿자 모양으로 이어서 직사각형 모양의 꽃밭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자, 그 중에 담장, 여기가 담장입니다. 담장에 대한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그리고 꽃밭의 넓이를 y 제곱미터라고 할 때 꽃밭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꽃밭의 넓이 y의 최대값입니다. 자,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담장에 대한 한 변의 길이 x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주어진 거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꼴로 바꾼 다음에 최대치수를 구하자. 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이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자,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습니까? 저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했죠. 자, 그래서 우리 세로는 이미 x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는 모르죠. 가로를 우리가 모르니까 일단 네모라고 하면은 x 곱하기 네모의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2차 함수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네모를요, x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가미할 겁니다. 그래야지 x 곱하기 x에 대한 1차식에서 2차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해석하는데 이 디귿자 모양의 울타리의 길이가 몇이라고 되어 있죠? 8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직사각형이니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는 똑같이 x가 됐죠. 아, 자, 그래서 2x 더하기 네모가 8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는 8-2x가 되겠구나 해서 여기다가 네모 안에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이제 2차 함수로 표현이 끝났습니다. x 곱하기 8-2x.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범위만 알게 된다면은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겠죠. 자, 범위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보시면 우리가 범위를 알 수 있는 거는 범위라는 건 결국에는 부등식인데요. 자, 이 길이가 음수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쵸, 길이는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면 이 담장의 한 변의 길이 x도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0보다 크고 8-2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2x가 8보다 작아서 x가 4보다 작다. 아, 즉 0부터 4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죠. 됐습니다. 자, x가 0부터 4까지라는 범위 구했고 2차 함수의 식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 자, 이거 전개한 다음에 완전 접수로 다시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축만 알면 되죠. 자, 축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축 어떻게 구할까요? 자, 다음 식은 인수죠. 자,
여기 공통에서 마이너스 2를 묶어주시면요. x 곱하기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자, 일단 최고차의 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0하고 4가 이렇게 만나는 게 되기 때문에 축 어떻게 구하나요? 그쵸, 두 개의 중점으로 구할 수 있죠. 축 2 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끝났죠? 자, 축을 파악하는데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넓이의 최대값이니까 결국에 이 이치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지 않나요? 자, 0부터 4까지 가장 높은 부분은 이 축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갖겠죠. 최고차항에서 0부터 4니까. 자, 그래서 최대값은 x가 2일 때 갖게 됩니다. 그래서 2를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8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8이라고 쓰면은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항상 이 수학적 모델링은요,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서 해결한 다음에 다시 실생활로 바꿔줘야 됩니다. 즉, 우리는 8인데 그 8이 뭐냐? 넓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을 8 제곱미터로 써줘야지 맞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보고 싶은 건요, 최대값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최소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최소값 있나요? 제일 작은 게 이 0하고 4에서, 왜냐면 범위가 0부터 4까지니까 0하고 4에서 가장 작을 것 같은데 지금 얘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수투가만 배울 텐데 2학년 간단하게 나쁘게 보여드리면은, 자, 지금 이 구간에서 0하고 4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이 양 끝값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구간을 열린 구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구간에서는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부터 4까지 하고 경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부터 4까지가 닫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 끝이 닫혀 있는, 문이 마치 닫혀 있는 것처럼. 닫힌 구간이어서 여기서 항상 최대 최소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쪽이라도 열려 있을 때는 최대 최소가 둘 다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일단 명심하시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이제 문제 6번이 또 있습니다. 자, 문제 6번 보시면요, 지면에서 수직 방향으로 쏘아올린 어느 물체의 t초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h와 t 사이에는 ht는 마이너스 5t 플러스 20t라는 관계식이 있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모델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모델을 직접 구했잖아요. 근데 얘는 이미 모델은 줬어요. 아, 모델 줬으니까 계산만 해도 되겠구나 라는 것들 일단 명심하시고, 자, 거기서 이제 다음 부분을 답하시오. 0초부터 4초 사이에. 자, 첫 번째 문제는 지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 자, 높이가 가장 높을 때죠. 그런데 우리는 이 높이에 대해 시각에 따른 변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 즉 이 HT라는 놈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최대의 일대를 구하라는 거구나. 자, B로 왔죠? 자, 보시면 이것도 역시 축을 구해야겠지만은 마이너스 5T, T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얘도 보시면 0에서 4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은 그거의 중점이 되겠죠. 됐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2일 때 가장 높은 값 되겠고, 역시나 얘도 0하고 4가 비어있죠? 지금 문을 못 닫았습니다.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이 상태에서는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2일 때 최대니까요. 2를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5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해서 20, 즉 20m가 가장 높이 올라갈 때다 라는 것들을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는 그래서 제한 조건을 하나 줍니다. 쏘아올리는 2.5초 이상, 3초 이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낮을 때. 자, 이 T라는 조건을요, 2.5초 이상, 3 이하라고 줬습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나요? 얘는 문이 열려 있지만 문이 닫혀 있죠.
자, 방금도 얘기했듯이 문이 닫혀 있을 땐 항상 최대의 최소가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근데 최대 최소는요 역시나 축에서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우냐 그걸로 보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2.5하고 3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쭉 보시면은 축에서 가까운 값이 가장 클 때, 축에서 먼 값이 작을 때 되겠죠. 자, 그래서 최대값은 t가 2.5일 때 나오는 미터가 되겠고요. 최소값은 t가 3일 때 나오는 어떤 미터.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학적 모델링, 실생활을 수학으로 해결합니다. 2차 함수로 맛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 많이 했습니다. 자, 최대 최소 경계는요 최고차항의 개수와 대칭축을 중심으로 본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축을 표시한 후에 축에서 뭔지 가까운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2차 함수적인 풀이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드밴스한 문제 몇 개를 더 풀어보고요. 3, 4차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상